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강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의 개념은 여러분이 앞으로 부동산학을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크게 법률 그다음에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법제도적 개념으로서 이 개념은 무형적 측면입니다. 이 법제도적 개념뿐만 아니라 경제적 개념도 마찬가지로 무형적 측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념 자체는 실제 다르지만 측면으로 본다면 법제도적 측면, 법제도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무형적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기술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술적 측면은 기술적 개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유형적 측면이라는 것은 건물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물리적인 어떤 토지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 그래서 형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유형적 개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법제도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형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형적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법제도적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법제도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 즉 민법 제99조 1항에 보시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협의의 부동산, 즉 민법 제9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뿐만 아니라 토지와 같은 공시 이 방법이 등기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등록의 방법을 취하는 기계 장비라든가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 무슨 개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법제도적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협의의 부동산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도 역시 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협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 즉 선박법에서의 선박이 20톤 이상은 등기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개 집단을 갖다가 등기를 하면 임목이 된다든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이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전부 각 개별법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은 법제도적 개념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자산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으로 보고 또 생산 요소 그러면 자연, 자본, 노동, 경영 이렇게 일반적으로 4요소를 얘기하고 있지만 토지를 자연이라고 보는 것이고, 토지, 그 다음에 자본, 노동, 경영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토지가 바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생산의 요소에 해당되고, 또 소비재, 즉 상품으로서의 바라봤을 때 부동산을 소비재로 봤을 때도 역시 경제적 개념이다. 우리가 주택을 소비해서 주거 서비스를 만족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소비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는 것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소비재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술적 개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태가 드러나는 유형적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는 공간, 즉 3차원 공간이죠. 부동산은 3차원 공간, 지표 공간과 공중 공간, 지하 공간을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자연입니다. 토지 자체죠. 자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환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 자체도 환경에 해당되지만 환경에 또 영향을 받는 것이죠. 환경의 구성 분자이면서도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부동산은 하나의 자원으로 다뤄진다는 점. 자,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들이
섞어 놓고 다음 중 기술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또는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여기 앞에 부분에 뭐랄까 단어를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두 문자 부분을 따서 공자, 위, 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자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식사를 제때 하지 않아서 공자가 위환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자원에서 이 자연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자원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경제적 개념에서의 자산, 자본 이 부분하고는 여러분이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법제도적 개념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법률적 측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다만 협의광이라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법률적 또는 제도적 개념, 법제도적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부분에 보시면 부동산은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자, 부동산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어느 한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법률 제도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 즉 세 가지 모두를 갖다가 총망라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것은 민법상의 부동산으로서 민법 제99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 한다.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자, 어쨌든 민법상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해당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토지라는 것은 먼저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살펴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자, 이것은 민법 제212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게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정당한 이익이 미치지 않는 범위까지 토지의 소유권이 미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맞는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의 공간을 보면은 공중공간과 그 다음에 지중공간, 지표공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바로 지표공간이 되겠죠. 지표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공중공간이 되는데 여기가 사적 지중공간 또는 사적 지하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공적 지중공간 또는 공적 지하공간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공중에 갔을 때 사적 공중공간, 그 다음에 공적 공중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것은 이 지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그죠? 그래서 민법 제212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바로 사적 지중공간과 사적 공중공간에 미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법상 국가에서 광업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 미치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채굴 광물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이 건물이고,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농작물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서 이용되는 것으로서 쉽게 분리를 할 수 없는 물건을 이제 정착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식 중인, 즉 임시로 심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임시로 심어놓은 식물이라든가 그 밖에 쉽게 이동이 가능한 물건들은 정착물이 아닌 뭡니까? 동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복합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합부동산,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복합건물, 요 용어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복합부동산이란 것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이것을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묶어진 상황에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중개의 대상이 된다든가 권리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복합부동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이죠. 여기 개념입니다. 복합 개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법제도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인데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을 무형적 측면에 법률 경제적 개념과 그 다음에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의 기술적 개념 모두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는 것이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부동산을 무형적 측면의 법률 경제적 개념과 유형적 측면의 기술적 개념 모두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용어를 갖다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 건물이라는 것은 주거와 근린 생활시설, 주로 이제 주상 복합 건물 이렇게 부르죠. 주거와 근린 생활시설 등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건물로 된 것을 갖다가 복합 건물이라고 한다는 점. 그래서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건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2번과 3번을 갖다가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협의의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또는 간주 부동산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을 갖다가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 그랬죠? 민법상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얘기했죠. 민법 제99조 1항 그죠? 그러면 준부동산은 뭐라 했습니까? 준부동산은 이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뭐라 했습니까? 준부동산을 합했을 때 우리가 이제 광의의 부동산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준한다 또는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 간주 부동산 다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이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 간주 부동산이라고 하냐면 공시 방법 자체를 갖다가 부동산과 같이 등기라든가 아니면 등록의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간주해서 부동산에 포함을 시켰을 때 이때 우리는 이제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준부동산에 뭐가 있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선박 20톤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밑에 있네 그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은 반드시 20톤 이상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자동차 어업권, 광업권. 자, 광업권에는 탐선권과 채굴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취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준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광의의 부동산 그러면은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뭐라고요? 준부동산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은 어디의 개념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법제도적 개념에 해당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